광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지향하면서도 우리 문화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은데요. 다양한 지역 문학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지역 예술가들의 일상과 작품의 뒷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문화예술계 쓴소리와 단소리, 이당금의 문화마실. 네, 이당금의 문화마실 시간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키워드로 내세웠던 20대 대선이 이제 끝났습니다. 지역 문화예술계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 예술가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코너에서 여전히 불공정한 예술 현장의 문제를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당금 푸른연극마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로운 대한민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당금입니다. SNS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여러분께서 혹여 궁금하시면 페이스북 이당금 대표님을 찾아가시면 하고 싶은 말씀 시원하게 좀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전 보시면 열심히 좋겠습니다. 극장 공사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지역 문화예술계 역시 풀어야 될 과제가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우리 예술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인지 확인과 또 절차가 필요한 좀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새로운 대한민국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예술계는 예. 미투 사건, 블랙리스트, 그리고 예술인들의 존엄과 복지, 그리고 권리보장, 표현의 자유 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이게 대통령 선거 때마다 화려한 문장들로 인해서 뭔가 될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은 그냥 박제되어 버리는 것 같아서 그 현실하고 창작 사이에서 수많은 예술가들이 좀 많이 힘겨워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또 특히나 코로나 2년 동안 문화예술이 새로운 형식으로 지금 많이 모색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작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복지라든지 권리 보장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들뿐만 아니라 저희들처럼 중장년 예술가들은 여전히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예술 창작 활동을 위한 네. 예술 교육 현장 또한 정말 많은 또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또 시기이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청년 청년 세대들한테 이제 많은 기회를 부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문화예술계도 그런 청년 세대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청년들이 준비되기 위한 예술 교육 현장이 사실은 많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 지난주에 이제 대선 전에 저희들 예술고등학교 연대 하는 대표의 목소리를 말씀하셨죠. 통해서 예. 그 예술 활동을 업으로 삼기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 중인 준비 예술인들인 고등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를 이제 들어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학생들 역시도 그 권리라든지 무슨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예술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겪는 불공정 계약 사례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 소재한 예술 중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권리와 복지를 당당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술고는 일반 학교하고는 좀 달라서 실기 위주의 수업들을 많이 그렇죠. 진행을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학교 수업만으로는 실력 향상을 올리기는 힘들어서 사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예술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수업료 면제라든지 실습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주목해주고 정책을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네. 자, 예비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 정말 훈련하고 있는 우리 네. 학생들 학교 정규 또 과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레슨, 네. 트레이닝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사교육의 현실이 일반 네. 고등학생들도 정말 많은 학원을 또 다니는데 네. 이게 참 예술고 학생들이나 일반고 학생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얼마를 썼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집니다. 예. 국장님의 그 자녀분도 지금 예술은 안 하는데요. 네. 일반 고등학교 재학 중인데 학원 사교육비 꽤 많이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예. 이게 뭔가 이제 특별하게 자기가 원하는 어떤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그렇죠.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다라는. 예술 계통은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학교 시절부터 학교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공교육 안에서 진행될 수 없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사교육이라든지 그렇죠. 개인 레슨을 받아야 되는 또 다른 거는 자녀들도 다 다니기 때문에 네. 또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학부모 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개인의 어떤 이제 창작 활동에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은 더 많이 그럼요, 배우고 그럼요. 싶어 하는 예, 부분들이 예.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지급해야 될 돈들. 근데 이제 단순히 뭐 경제적인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 내에서 그리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불공정한 그 거래라든지 네. 그다음에 학생들의 권리라든지 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침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 현장에 나아가서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예전에 좀 앞에 박근혜 정권에서 네. 문학의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네. 이 블랙리스트가 국가적 차원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또 학교와 예술계 내에서도 이와 좀 비슷한 상황이 뭐 있지 않나 학생과 이런 뉘앙스인 것 교수 같습니다. 사이에서 블랙리스트라고 하면은 사실은 학생들은 교수님의 어떤 그 을 뭐 인가요? 갑과 을 요새 예. 이제 상생이라고는 쓰는데 상생이 잘- 쓸것 같습니다. 그렇죠. 교수님과 제자 특히 예술계 네,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이 뭐 불공정한 예. 그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블랙리스트와 비슷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예.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래서 방송 참고로요. 잠깐만요. 네. 이 방송을 또 대학 교수님들께서도 꽤 많이 듣고 계십니다. 지금 예전에 아마 제가- 이번에 선거 끝나고 바뀌어야 될 그 분야 중에 예. 몇 그래서 군데를 제가 꼽았었는데 드리고 싶은 예. 말씀은 전체 교수님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예. 당연하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물론 예.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일반화될 예. 수는 없는 건데 방송 끝나면 이렇게 가끔씩 항의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셔서 항의하시면 저한테 항의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시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일반화된 건 아니지만 그럼요. 극소수의 어떤 일부, 의견이라든지 일부, 또 예, 극소수의 그런 분들. 상황들이 계속 관행이라는 예, 예. 이름으로 예. 관습이라는 어떤 태도로 계속 유지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네. 그런 것들이 뿌리 깊게 한 부분에 있어 그렇죠. 한 분야에서는 계속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계속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 특수한 분야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의 극소수의 사람들의 피해는 저희들이 구제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예. 특히나 이제 학교에서의 학생들이 이제 자기들의 재능을 가지고 그 예술 대학을 진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뭐 교육 과정을 통해서 단순히 교육만 배우고 그다음에 그 교육을 배우고 나서 자기의 재능을 발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건 네. 마땅한데 그것들이 하나의 어떤 조건이 되어서 교수와 학생들 사이에서 예. 불공정한다든지 아니면 권리를 침해한다든지 어떤 자유를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예. 그 대학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럼요. 불공정한 거죠. 예, 예. 사실은 그렇기 아무래도 때문에 이런 이- 얘기들을 사실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네. 예. 정말 옳으신 네, 말씀이십니다. 네. 아무래도 이 교육, 이 예술계가 특히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또 예술 그 특정 분야에 나오게 되면 그 교수님의 그 라인들, 그 네. 인맥들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 예. 장르별로 뭐 연극을 시작해서 연극, 그렇죠. 춤, 음악, 예. 국악 뭐 여러 가지 영상 뭐 한번 이런 찍히면 작업들이 끝까지 힘든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게 이제 가장 그 말씀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그러다 찍히면 보니까 힘들다. 예, 찍히면 이게 힘들다. 학교에서부터 사실은 그런 아, 불공정을 배워오다 보니 그러니까요. 얼마나 정말 예술을 힘들겠습니까? 하고 싶어하는 맞습니다. 진짜 예술을 예, 예. 준비해서 예술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오늘 그래서 네. 조선대학교 교수 임용 과정에 관한 이 법정 공방 내용 가지고 왔는데 네. 조선대 무용과 이야기가 좀 있네요. 네, 예, 네. 한번 전반적으로 정리 한번 해주시죠. 지금 이제 작년에 이 상황이 발생을 했고 조선대학교 공연예술 무용과 강사인 공진희 씨가 지난번 그 5개 정당과 함께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이 사례를 발표를 하면서 예. 조금 더 정확하게 지금 알게 됐는데요. 이제 이 공진희 씨 같은 경우에는 예술계 입시 그리고 학생들의 입시 과정과 또 그 교수 임용 과정의 불공정에 대해서 자신의 사례를 직접 발표를 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사건들이 좀 더 드러나게 됐는데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20년째 그 강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공 선생이 2021년도 교수 임용 과정에서 그 임용 그 과정에 공모를 했어요. 그리고 공모를 하고 나서 그게 단순히 어떤 교수 임용이 되거나 탈락되거나 이걸로 그냥 정리가 된 게 아니라 법적 공방까지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일인가 했더니 40년을 해오던 그 무용가로서 공진희 씨가 이제 지금
40대 40대 후반 예, 정도 예. 되는데 이런 그 무용가로서의 그리고 또는 예술 교육자로서의 꿈이 이러한 과정 몇 개월의 과정을 거쳐서 임용 과정을 거쳐서 법적 투쟁을 통하면서 자기가 더 이상은 이제 무대 위에 설 수 없는 또는 교육자로서의 예. 선생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참담함에 놓여 있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이 적폐가 제도적인 장치로 예.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임용이 되지 않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광주에서 유일하게 이제 예. 그 무용과가 있는 학교가 조선대학교예요. 그렇죠. 대학 중에서는요. 네, 예. 이제 예전에 1998년부터 2015년까지 광주대학교가 예. 광주여대가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 학교가 무용과가 폐지가 되면서 유일하게 조선대학교 예. 하나 지금 남아 있는데 한국무용, 발레, 뭐 현대무용, 실용무용과 해서 한 학년당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예. 지금 좀 이 전공을 하고 있거든요. 문제 조선대학교 무용과 문제는 네네. 좀 다음 시간에 좀 더 깊이 있게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되겠네요. 예. 자, 오늘 말씀 네.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당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